마천루의 저주. 경제 속설의 진실과 오해. 오형규. 2013년 3월. 1930년대 초 미국 뉴욕의 100층이 넘는 크라이슬러 빌딩,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차례로 완공됐습니다. 세계 대공황에 본격 접어들 즈음이었습니다. 1970년대 중반엔 뉴욕 월드 트레이드 센터와 시카고 시어스타워가 건립됐지만 곧바로 오일 쇼크가 터졌습니다. 1997년 말레이시아에선 한국 건설사가 시공한 페트로나스 타워가 완공돼 가장 높은 빌딩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그러나 뒤이어 동남아 외환위기가 터졌습니다. 이쯤 되면 마천루와 경제 거품 사이에 연관이 있는 게 아닌지 의심해볼 만합니다. 1999년 도이체방크의 분석가인 앤드류 로렌스가 지난 100년간 사례를 분석해 마천루의 저주라는 가설을 발표했습니다. 초고층 빌딩 건설 계획은 대개 호황기에 시작되지만 완공 시점에는 경기 과열이 극에 달해 거품이 꺼지면서 불황을 맞는다는 것입니다. 마천루의 저주는 그 이후에도 이어졌습니다. 대만은 2004년 508m 타이베이 101 빌딩이 들어선 뒤 주력인 정보기술 산업이 붕괴돼 극심한 경제 침체에 빠졌습니다. 2010년 두바이에 무려 828m에 달하는 부르즈 칼리파가 완공됐습니다. 하지만 완공 2달 전 국영기업 두바이월드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서 고속 질주하던 두바이 경제는 속절없이 추락했습니다. 사막의 기적이 알고 보니 빚더미 위에 사상 누각이었던 셈입니다. 마천루의 저주는 성경의 바벨탑 이야기를 연상시킵니다. 인간의 탐욕과 오만을 보고 신의 저주가 내려졌듯이 하늘 높이 치솟은 마천루의 등장과 뒤이은 치명적인 불황 사이의 미묘한 연관성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마천루의 저주는 가설일 뿐 일반화할 수는 없다는 분석입니다. 경제학자들은 1890년 이래 건립된 14개 초고층 빌딩과 경기 사이클을 분석한 결과 이 중 7개만 완공 시기에 불황이었을 뿐 나머지는 완공 후에도 호황이 이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천루가 곧 불황이라는 일관된 법칙은 존재하지 않는 셈입니다. 그럼에도 부르즈 칼리파 같은 몇몇 사례가 워낙 뇌리에 깊게 각인돼 공식화된 이론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경제 속설을 자주 입에 올립니다. 예컨대 불황일 때 여자들의 치마 길이가 짧아진다거나 비싼 화장품을 사기 어려워 상대적으로 싼 립스틱이 잘 팔린다거나 하는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불황일수록 경마가 잘 되고 스타벅스 커피 맛이 싱거워지고 맥주 대신 소주가 잘 팔린다는 속설도 있습니다. 듣고 보면 다 그럴싸합니다. 속설 중에는 일부 맞는 것도 있지만 대개는 경제 현상에 대한 정보 부족이나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예컨대 2차 세계대전 중 영국에서 옷감 소비를 줄이려고 스커트 길이를 줄인 적은 있지만 정작 대공황 때는 긴 치마가 유행했습니다. 1960년대 등장한 미니스커트는 여성의 사회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청바지와 더불어 줄곧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성들에게 물어보면 미니스커트가 긴 치마보다 싼 것도 아니며 경기보다는 다이어트에 성공하면 반드시 입겠다는 아이템입니다. 립스틱 효과도 그저 속설일 뿐 경기와 연관성이 별로 없습니다. 과거에는 입술을 빨갛게 칠하는 색조 화장이 유행했지만 요즘에는 연한 화장이 세계적으로 각광받습니다. 그래서 립스틱보다 파운데이션이 더 잘 팔린다고 해서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립스틱 효과 대신 파운데이션 효과가 뜬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파운데이션 가격은 립스틱보다 훨씬 비쌉니다. 여성의 심리나 유행 패턴을 잘 모르는 남성들의 어설픈 관찰이 낳은 오해일 뿐입니다. 경마 매출은 불황일 때 줄고 호황일 때 늘어난다고 합니다. 불황으로 재미 보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경기가 나쁠 때 맥주보다 상대적으로 싼 소주가 잘 팔린다는 속설도 잘못됐습니다. 주류업계는 호황 때 업소용이, 불황 때는 가정용이 잘 팔린다고 설명합니다. 경제 속설이 잘 들어맞지 않음에도 생명력을 갖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불황일 때 주변의 작은 경제 현상에 민감해지게 마련입니다. 주위의 작은 변화가 그럴듯한 설명과 결부되면
진실인 약 믿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맞는 속설도 있습니다. 성형외과의 환자가 줄면 불황 신호이고 신사복 판매가 늘면 회복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성형수술은 건강보험 대상이 아니어서 비용이 많이 듭니다. 반면 신사복은 신입사원이 늘거나 평소 옷을 안 사던 남성들이 옷을 사는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거 있는 속설은 경제학자들도 주목해 휴먼 인덱스라고 부릅니다. 몇 해 전 미국 인터넷 매체인 허핑턴 포스트는 비전통적 경기 불황 지수를 인터넷 투표를 통해 선정해 눈길을 끈 적이 있습니다. 성장률, 산업생산, 물가 등 전통적 경제 지표가 아니라 일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경기 신호를 보자는 취지였습니다. 선정된 별난 경기 불황 지수로는 립스틱 지수, 맥도날드 판매 지수처럼 유명한 것들 외에 홈 비디오 지수, 핫 웨이트리스 지수, 기저귀 발진 지수, 도심 농작 지수, 데이트 지수 등이 있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이런 인터넷 투표까지 했겠나 싶습니다. 경제 속설은 대개 불황에 대한 사전 예보 지표가 아닙니다. 경기가 어려워진 데 대한 사후적인 설명입니다. 경제 속설은 각종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착각하거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할 때 생겨납니다. 경제 속설이 정설이나 학설이 되려면 무수한 사례 분석과 지속적인 연구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왼손잡이라고 왼손잡이는 모두 머리가 좋다고 믿는 것은 조급한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검은 백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설을 입증하는데 흰 백조를 아무리 찾아봐야 소용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속설은 속설일 뿐입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죽자고 신봉해선 곤란하지 않을까요? 이상 마천루의 저주, 경제 속설의 진실과 오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오전에는 건강을, 오후에는 부를 얻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